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7월 14일 화요일에 제가 입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불법 감금 중인 상태이지만은 제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도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서울구치소장을 통해서 송달되었다고 대법원 사이트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받아보시고 아마 읽고 계실 겁니다. 이게 파기환송심 판결문입니다. 이게 이 세 뭉치입니다. 이게 총 A4 용지로 이 양이 얼마냐? 총 260석장입니다. A4 용지 260석장. 파기환송심 판결문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판결 이유,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이 A4 용지로 159장입니다. 이게 159장. 판결 이유, 양형 이유가 159장이고, 두 번째 붙은 게 뭐냐? 범죄 일람표예요. 범죄 일람표 이게 48장입니다. 이게. 그 다음 붙은 게 이 변경 또는 추가된 공소사실. 그 부분만 별도로 쭉 적어놓은 게 이게 50몇 장입니다. 판결문이.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범죄 일람표가 뭐냐? 궁금해 하실 거 아닙니까? 범죄 일람표라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라고 주장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게 범죄 일람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 재단에 돈을 낸 기업 명단, 그리고 돈을 낸 시점, 그리고 돈 출연금 액수, 이걸 쫙 정리한 표가 하나 있고, 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문건, 그러니까 1심에서는 47건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했다가 검찰은 그렇게 이제 공소장에 썼는데 1심 재판부에서 47건 아니다. 그중에 33건은 불법 증거니까 14건만 범죄 사실이다. 이 정리한 표가 또 하나 있고, 또 승마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 뇌물을 언제 받았다. 그 액수가 얼마다 하는 거 이거 정리한 표. 이게 범죄 일람표예요. 그런데 이 미련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니 승마 뇌물 관련된 이런 범죄 일람표, 이건 10장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33장은 뭐냐?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도표들입니다. 이 붙어 있는 거, 쫙, 이게 블랙리스트 사건, 이 범죄 일람표입니다, 이게. 38장이에요. 블랙리스트 사건,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문해기금을 지원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 좌파들에게 문해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영화, 좌파 영화, 그 지원 안 했다. 그리고 도서, 좌파 문화인, 좌파 출판사에서 만든 그 도서, 이런 데 지원 안 했다. 하는 이 범죄 혐의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죠. 제주 해군기지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제주 해군기지 그 반대운동, 그때 수많은 단체들이 벌였습니다. 그 단체들도 우리 문체부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세요 하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거예요. 또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단체, 정교조 해직교사 복직운동을 벌인 단체,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 단체, 그 단체들이 문체부에다가 문해기금을 지원해달라 했는데 문체부에서 안 준 거예요. 그게 지금 박영수 특검에서 그게 블랙리스트 사건이고 그게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이빙 벨 아시죠? 그 세월호 구조 관련된 그 이상한 영화, 다이빙 벨이라는 그 영화, 다음에 제주 4.3 사건, 그걸 좌파 시각에서 다룬 영화. 그러니까 이 좌파 쪽에서 만든 영화들, 그리고 좌파 성향의 출판사, 그리고 작가들 지원하지 않은 거, 이것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다 하는 게 이제 특검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전부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구속하고 뭐 엮어가지고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1심 재판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이거 좀 무죄다. 아니 문체부 예산은 한정돼 있고 돈 달라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주느냐. 안 주는 거 뭐 당연하다. 무죄라고 딱 판단한 거예요. 집 끝나면 안 된다. 블랙리스트. 아이고. 그런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 확 뒤집은 거예요. 유죄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2심 판결이 서로 충돌하니까 이게 대법원에 간 겁니다. 대법원에 가니까 대법원에서 보니까 1심 또 손들어주기도 뭐하고 2심 판결 손들어주기도 뭐하니까 다시 재판해라. 그래서 파기환송된 겁니다. 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이거 판결문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아직 제가 정확히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고날 제가 법정에서 들은 이야기는 블랙리스트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무죄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 이 형이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 감형이 된 겁니다. 그게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블랙리스트 사건, 이 관련된 영화, 출판사, 다음에 단체들, 그 제주 해군기지 반대한 단체들, 그 왜 지원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했는지 무죄라고 판단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 읽어보고 분석하고 난 뒤에 그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계 포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좌파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이 문체부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하는 그 사실이 블랙리스트 범죄 일람표 38장에 여기 쫙 따라옵니다. 범죄 일람표에 적혀있는 이 단체들은 지원 못 받은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원받은 단체는 빠져있고 지원 못 받은 단체들 명단, 지원을 요청한 시점 이게 다 범죄 일람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파기환송심 판결문 이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14일 날 받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받은 지 하루가 지금 아직 안 됩니다. 이 받아가 지금 대충 보고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제 머리도 막 빠개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관계, 제가 기자로서 파악한 사실관계, 검찰 진술조서, 법정 녹취록, 그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 이런 걸 쫙 중심으로 해가 판결문이 과연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했느냐. 그 증거, 제 눈에 보였던 증거들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작업이 끝나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 사건을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혐의가 18개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각각의 혐의, 예를 들면은 검찰 주장은 이래요.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 회사에다가 광고를 주라고 강요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주장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서 법정 녹취록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걸 제가 증거를 통해서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은 계속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판결문을 대충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직 꼼꼼하게는 못 읽었고 대충 읽어본 제 소감은 참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 안 했구나 하는 게 제 소감인데, 이 파기환송 판결문 제 95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95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해가지고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에 대한 게 이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느냐? 자, 이 법은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인정하는 범죄 사실은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아. 그래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1심, 2심 판결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자기네들 스스로 써난 거예요. 이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작년 8월 29일 그때 대통령 사건 선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된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검사가 1심에서 또는 2심에서 이거 무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유죄입니다 하고 상고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확정을 딱 지었습니다. 그건 무죄라고 확정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게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라고 인정된 부분. 그러니까 무죄라고 대법원이 무죄라고 확정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라고 인정된 그런 부분. 왜 그게 인정이 되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항소나 상고를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항소나 상고를 한 건 특검하고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장을 대법원은 모르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야기가 유죄라고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라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느냐?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대법원 판결문에 그래 써놨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고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고 대법원이 판결문에다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파기환송심 재판부 따라야지요. 다시 심리하고 해야지요. 물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대통령 사건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보면은 대통령 사건 끝나고 또 다른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도 해야 되고 대통령 사건은 기록이 적어도 20만 페이지고 언제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한다고 치지만은 그렇더라도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김땡땡 변호사, 그분이 지금 이 파기환송심 판결문, 그분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은 지금 본인도 지금 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고, 대통령 사건 이거 도와준다 키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저를 도와가지고 진실을 밝히자 하는 그 일만 하고 계시는데, 저로서는 진짜 도움도 못 주고 참 고마운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참 그분께는 제가 진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김땡땡 변호사가 지금 한 이틀 정도는 걸릴 거다. 이거 한번 다 보고 나름대로 이 분석하려면은, 그래서 그게 김땡땡 변호사의 분석 작업,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한 작업, 이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기록된 잘못된 사실관계,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김땡땡 변호사와 상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의한 결과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하고 특검이 7월 17일 금요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 파기환송심 이 판결문이 그대로 확정 판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물론 지금 상고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5일 현재까지는 아직 검찰이 상고를 안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참 이번 금요일까지 참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공병호 TV,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공병호 TV 그게 참 구독자가 거의 한 50만 넘어갑니다. 그 구독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 텔레비에서 저를 초대해서 대통령 사건 한번 이야기해봐라.
막 그런 시간을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 대해서는 별 반응도 사실 없습니다. 구독자도 적고. 그런데 공병호 텔레비에 한번 제가 출연하고 난 뒤에 많은 진짜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사건의 진실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도 지금 읽어보겠다고 책을 보내달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공병호 텔레비에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좀 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제가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통령 사건 18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분석해가 아주 제가 알기 쉽게 그리고 길지 않게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